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.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. 뭐요?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알아요? 당신이요?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.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? 예의도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차리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대화는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? 아니, 뭐 둘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.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사랑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할 소린가요? 대화해보니 딸이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.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3세 김택평 할아버지와 그의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할머니입니다. 김 씨 할아버지는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의 사생활을 폭로했습니다. 애초에 김 씨 할아버지와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만행을 예비 사돈에게 알려주면서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자기 딸의 사생활을 알게 된 예비 사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별일 아니라는 듯 자기 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. 아들은 그런 예비 장모의 태도에 당장이라도 밥상을 엎을 기세였고 예비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.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해서 감시하래요? 그렇게 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솔직히 안 그래요? 사돈은 이제껏 정직하게만 살아오셨나요? 너도 기죽을 필요 없어. 자식을 잘도 가르치시네요. 이렇게 자식들끼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요.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낼게요.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? 과거는 과거잖아요.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김 씨 할아버지는 더 이상 예비 사돈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. 과연 김 씨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에게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김 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꽤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김 씨의 아버지는 뒤늦게 사업을 크게 키웠고 김 씨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는 그래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. 김 씨의 아버지는 사업에서 번 돈을 계속 재투자했고 괜히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해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건넸습니다. 이는 어찌 보면 아버지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. 이후 아버지의 사업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김 씨의 어머니와 자식들은 어차피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 평온하게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김 씨가 성인이 될 무렵 김 씨는 대학에 갈지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아버지였기에 김 씨는 그렇게 대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그렇게 빠르게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고 인해 김 씨가 홀로 사업을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김 씨는 그래도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버텨주고 있었기에 빠르게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.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자기가 없어도 사업이 돌아가게끔 자동화를 시켰습니다. 이때 김 씨의 나이는 어느덧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늦은 나이였지만 김 씨는 자기 회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. 김 씨의 부모님은 상대방의 집안을 따지지 않고 늦은 나이에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와준 며느리를 크게 반겼습니다. 그렇게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아들 수종을 낳았습니다.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됐던 김 씨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했고 아내는 이전처럼 김 씨의 회사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. 아내는 자기 일을 진심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다니고 있었기에 김 씨가 먼저 자기가 육아를 할 테니 아내에게 일을 계속 다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내심 자기 아들이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쭉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.
그리고 이전부터 자식을 낳으면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도 실컷 가르쳤습니다. 김 씨는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참으로 아꼈습니다. 그리고 괜히 자식들끼리 김 씨의 회사나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염려해 또 다른 자식을 낳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 씨의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. 아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나가서 독립을 했고 김 씨는 이맘쯤부터 소일거리로 아내처럼 건물 청소일을 했습니다. 아내는 이맘때도 일을 쉬지 않았는데 아내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. 김 씨는 골프나 이런 취미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시간도 때울 겸 청소일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. 청소일을 시작한 김 씨는 마침내 자신의 천직을 발견한 듯 일에 빨리 적응했습니다. 더러웠던 공간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김 씨의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줬습니다. 이후 김 씨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김 씨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약혼할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. 어떻게 만난 사람이야? 김 씨는 아들의 연애 스토리가 궁금해 아들의 집에 찾아가 물었습니다. 그냥 거래처 미팅 갔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.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전화번호 물어봤어요. 김 씨는 그런 아들의 용기를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대학교 후배지 뭐예요? 그때는 몰랐는데 대학 다닐 때 엄청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고요. 사진 보실래요? 그러면서 아들은 김 씨에게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근데 여자친구 가정 형편이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청혼했을 때 저한테 집안 형편이 좀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. 김 씨는 자신도 아내를 만날 적에 아내의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허락해준 부모님에게 크게 감사하고 있어서 아들에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좋으면 결혼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. 감사해요, 아버지. 아들은 김 씨가 그랬던 것처럼 결혼을 반대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. 여자친구 직장은 어디야? 김 씨는 거래처 회사에서 일한다는 예비 며느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해 물었습니다.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. 그 회사는 김 씨가 예전부터 거래해온 회사라 거기 사장님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.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님이랑도 친하시지 않아요? 저희 오랜 거래처였잖아요. 친하지? 얼마 전에도 같이 밥 먹었어.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 잘 좀 말해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습니다.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. 거기 강소연이라는 직원이 있어? 김 씨는 아들의 말에 바로 예비 며느리 회사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. 강소연? 내가 이름은 다 못 외워서. 김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. 아, 이 친구? 이 친구 일 아주 야무지게 잘하는데. 이 친구를 어떻게 알아? 우리 아들 여자친구라 하더라고. 그래?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네. 여잔데도 남자들보다도 일을 야무지게 잘 처리하는 직원이야. 김 씨는 그런 지인의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김 씨는 굳이 좋은 자리를 줘라 하는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. 애초에 그런 말은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어떤 친구인지 궁금한 마음뿐이었습니다. 그건 그렇고 너 청소일 한다며? 그냥 우리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자니까. 골프는 적성에 안 맞아. 재미도 없고. 못 치니까 재미가 없지. 지인은 웃으며 김 씨에게 농담했습니다. 그래서 건물 청소일을 하고 있다고? 맞아. 그 일은 어찌나 적성에 맞던지. 일찍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뻔했어. 근데 이번에 잘렸어. 젊은 친구 한 명 뽑더니 나를 잘라버리더라고. 나 같아도 체력 좋은 젊은 친구 쓰겠다. 너네 건물은 청소부 필요 없어?
내가 조금 느려도 청소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거든. 진심이야? 그럼 우리 건물에서 청소 일 할래? 좋지. 자르지만 마. 그렇게 김 씨는 그 다음 주부터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김 씨는 그간 경험이 있어 빠르게 적응했습니다. 가끔 김 씨의 지인이자 사장님이 비서를 데리고 김 씨를 찾아와 음료를 건넸습니다. 힘들진 않아? 뭘 이 정도 가지고. 김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. 김 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비상구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이내 여직원 한 명과 남직원 한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. 아니, 대화라기보다는 혼내는 거에 가까웠습니다. 일 처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죄송합니다. 나 이번에 승진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? 직장 후배를 혼내던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지만 김 씨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직장 후배를 혼내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그냥 못 본 척, 못 들은 척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. 여직원은 분이 안 풀렸는지 신입 직원으로 보이는 직장 후배에게 점점 인격 모독적인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. 너 알고 보니 고졸이라며? 대학을 졸업 못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어떻게 이 회사 들어왔어? 누구 백이라도 있어? 그런 거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남직원은 뭐가 죄송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도 참고 있는지 김 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여직원은 손가락으로 후배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. 머리도 안 좋아. 키도 작아. 그 나이에 이제야 신입사원이야. 그래서 장가는 가겠어? 김 씨는 듣다 못 참겠어서 그 여직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.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. 아들이 보여줬던 예비 며느리와 뭔가 느낌이 비슷했습니다. 하지만 이때까지는 100% 확신하지 못했습니다. 목소리는 어찌나 까랑까랑하고 발성이 좋은지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할 목소리였습니다. 그 여직원은 마지막으로 직장 후배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직장 후배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분이 안 풀렸는지 한숨을 쉬다 이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. 김 씨는 그 남직원에게 다가가 지인에게 받았던 음료를 건네며 위로를 함께 건넸습니다. 그 남직원은 그간 누군가에게 위로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지 김 씨가 건네는 음료를 받고는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. 그리고 김 씨는 그 남직원 옆에 앉아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. 아까 그 직원은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요? 강소연 팀장님인데 이름은 왜요? 남직원은 조금 진정됐는지 김 씨의 물음에 답해줬습니다. 남직원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아들이 말해줬던 예비 며느리의 이름과 일치했습니다. 하지만 강소연이라는 다른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이때까지도 100%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. 내가 다음에 보면 대신 홍군형을 내주려고 그러지. 남직원은 재미있는 농담이라며 꼭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며 김 씨에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. 그 여직원은 어떤 사람이에요? 사실 일도 잘하고 평판마저 좋은 사람이에요. 근데 저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유독 저한테만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 같더라고요.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도 자기 기분 따라 저를 대하고 제가 분명 시키는 대로 했다고 증거를 보여줘도 제 말은 다 무시해요. 처음에는 그냥 혼내는 정도만 하더니 욕을 하고 이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. 그걸 왜 참고만 있어요? 요새 직장인 괴롭힘이다 뭐다 해서 신고할 수 있잖아요. 전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돼요. 그거 신고한다고 해도 유능한 팀장을 내보낼까요? 이제 막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. 김 씨는 이런 남직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전 또 일하러 가봐야 돼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음료수 감사합니다. 쓰레기는 나한테 주고 가요.
그렇게 남직원은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고 김 씨는 다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청소를 하면서도 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직원이 아들이 말한 예비 며느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. 김 씨는 계단 청소를 마치고 이내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구들을 들고 이동했습니다. 김 씨는 하던 대로 남자 화장실을 먼저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. 대소변기를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고무장갑을 낀 채 물로 쓱쓱 청소하니 김 씨는 다시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이후 세면대 물때까지 말끔히 청소하고 휴지가 떨어지지 않게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. 이후 김 씨는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조심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체크했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던 그때 여직원 한 명이 김 씨가 청소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. 그러고는 이내 김 씨에게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나가 있으라는 눈치를 줬습니다. 김 씨는 얼른 도구를 챙겨 나오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직원은 김 씨에게 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오냐고 화를 내고 빨리 나가라고 면박을 줬습니다. 그 목소리가 분명 아까 계단에서 남직원을 면박주던 목소리 같았습니다. 김 씨는 그런 여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알겠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.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어 못 알아볼 뻔도 했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정면에서 확인한 얼굴이라 더욱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예비 며느리와 동일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힐끗 봤는데 명찰에 강소연 팀장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열심히 청소를 하며 땀이 좀 많이 났는데 그 여직원은 김 씨가 지나갈 때 코를 막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. 김 씨는 그렇게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. 그리고는 다시 계단으로 돌아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제발 그 여직원이 아들이 보여준 사진 속 예비 며느리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. 김 씨는 직원 휴게실 청소를 하려고 휴게실로 향하다 우연히 다시 아까 봤던 남직원을 만났습니다. 김 씨는 그 남직원을 보자마자 궁금한 게 있다며 질문을 했습니다. 바쁜데 미안해요.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. 혹시 이 회사에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직원이 더 있어요? 남직원은 아까 김 씨가 건넨 위로에 보답하듯 바쁜 와중에도 김 씨의 질문에 대답해줬습니다. 강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강소연 팀장 말고는 없어요. 확실해요? 모르는 직원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직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는 이름 하나는 잘 기억하고 다니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직원들 이름은 한 명 한 명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. 할아버지 성함은 김택평 할아버지 맞죠?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? 난 명찰도 없는데. 사실 사장님이랑 대화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어요. 들어보니 다른 회사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? 김 씨는 남직원의 질문에 목적을 잊은 듯 신나게 청소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그 순간 뒤에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지금 거기서 뭐해? 한가하게 노가리나 까고 있을 때야? 아까 봤던 강소연 팀장이었습니다. 이 여직원은 여전히 김 씨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유령 취급하며 남직원에게 얼른 일이나 하라고 재촉했습니다. 그러고는 남직원과 김 씨를 쌩안이 지나치며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할아버지, 저 그만 가볼게요. 남직원은 그렇게 김 씨에게 인사하고 다시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.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회사에서 영 대우를 잘 못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김 씨는 들었습니다.
김 씨는 그렇게 다시 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러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. 사실 직원 휴게실에는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. 직원 대부분이 점심시간에만 직원 휴게실을 사용하고 일하는 근처에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가 있어 굳이 멀었던 직원 휴게실까지 가는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. 김 씨는 평소에는 오전에 이곳을 청소했고 오후에는 거의 이곳에 와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날은 오전에 계단 청소를 하고 남직원과 대화를 나누느라 미처 휴게실 청소를 못해 오후에 청소하려 계획했습니다. 김 씨는 도구들을 챙겨 그렇게 직원 휴게실 쪽으로 향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 방금 그 여직원이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. 김 씨는 행여나 직원 휴게실에 그 여직원이 들어가 쉬고 있을까봐 괜히 발걸음을 조용히 하며 휴게실로 향했습니다. 휴게실의 문은 밖에서 다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는 문이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, 아까 그 여직원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김 씨에게 보였습니다. 김 씨는 얼른 이 휴게실을 청소하고 쉬고 싶었는데 또 들어가면 그 여직원이 실은 눈치를 줄 것이 뻔했고 쉬러 온 것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아 김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휴게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. 김 씨는 문이라도 닫아주고 싶었지만 그냥 없는 사람처럼 다시 비상구 계단으로 향하려 했습니다. 바로 그때 여직원이 아닌 남자의 실루엣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내 둘이 크지 않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직장 동료 욕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대화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오고 갔습니다. 김 씨는 그냥 모른 척 돌아가려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 안에 있는 여직원이 아들이 말해준 예비 며느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아까 직원 휴게소로 향했던 사람은 예비 며느리처럼 보였던 여직원 한 명이었고 이후 김 씨가 계속 그 복도에 있었지만 거기를 지나다니는 직원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김 씨는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. 김 씨는 힐끔힐끔 문을 쳐다봤는데 이내 두 남녀가 껴안는 실루엣을 보기도 했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까 그 여직원의 목소리가 100% 맞았습니다. 물론 화낼 때 내는 목소리랑 좋아하는 남자랑 있을 때 내는 목소리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분명 같은 인물인 것은 맞았습니다. 보아하니 같이 있던 남자는 자기보다 상사인 것 같았고 회사에서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듯 싶었습니다. 그러던 중 남자가 그 여직원에게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. 대화를 들어보니 진심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잠깐 즐기는 사이인 듯 싶었습니다. 여직원은 만나는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, 즉 김 씨 아들의 회사 이름을 말하며 그 회사의 안사람이 되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. 직장 상사 남직원은 김 씨의 예비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강 씨에게 은근히 결혼을 하지 말고 자기랑 그냥 살자는 얘기를 건네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여직원 강 씨는 그 남직원과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. 이게 나한테 어떤 기회인데? 반드시 잡아야지. 그 남자는 씁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. 여직원 강 씨는 그런 남자를 또 달래는 듯 했습니다. 직장 상사 남직원은 그럼 결혼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. 강 씨는 결혼해도 지금처럼 만나면 된다는 말을 꺼냈습니다. 그 얼빠진 남직원은 또 자기랑 헤어지지는 않으려는 강 씨에게 감동한 눈치였습니다.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증거 사진까지 남기고 있었습니다. 그 둘의 대화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. 김 씨의 아들과 혼인신고까지만 잘 가고 자기가 집안일을 잘하면서 집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
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며 그때도 자기들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김 씨의 아들과 이혼 후에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예비 며느리 강 씨는 김 씨의 아들을 어찌나 흉보는지 김 씨는 도저히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.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직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둘은 놀란 듯 토끼눈이 되었습니다. 여직원 강 씨가 다시 한번 김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. 뭐예요? 청소 나중에 하세요. 저희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? 제가 원래 오전에 여기 청소하는데 오전에는 다른데 청소하느라 여기 청소를 못해서요. 지금 얼른 해야 저도 제 시간에 퇴근하지 않겠어요. 그리고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라도 하고 계셨나요? 왜 그렇게 놀라세요? 남직원은 자기는 일이 있다며 재빨리 자리를 떠났고 여직원 강 씨는 김 씨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어떻게든 김 씨에게 화풀이를 하려는 눈치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. 그럼 청소하세요. 대신 깨끗하고 꼼꼼하게 잘하세요. 돈 벌기가 쉬운 줄 아세요? 그러면서 김 씨는 청소를 시작하는데 김 씨가 청소하는 내내 강 씨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거기 아직 자국 안 지워졌잖아요. 빡빡 밀라고요. 여직원 강 씨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며 김 씨를 시켜댔습니다. 바로 그때 김 씨는 실수로 넘어지는 척 쓰레기가 잔뜩 쌓인 쓰레기 바지를 여직원 강 씨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. 순간 비명이 들리더니 여직원 강 씨의 몸이 쓰레기와 먼지로 잔뜩 뒤덮여 있었습니다. 여직원 강 씨는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하는 중이었고 김 씨는 그런 강 씨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이를 어쩌죠? 제가 빨래 비용이라도 드릴까요? 김 씨는 여직원 강 씨 옆으로 가서 미안한 척을 했습니다. 김 씨가 다가오자 강 씨는 김 씨를 벌레 보듯 하며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순간 김 씨를 노려보더니 김 씨의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다가왔습니다. 다행히 그때 여직원 강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직원들이 휴게실로 와서 강 씨는 김 씨에게 손찌검 하려던 손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놨습니다. 무슨 일 있어요?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여직원 강 씨를 보며 다른 직원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. 강 씨는 분한 듯 김 씨를 노려보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게실을 빠져나갔습니다. 김 씨는 그제서야 혼자 박장대소했습니다. 쓰레기를 뒤집어 쓴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다시 휴게실을 청소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. 이후 김 씨는 휴가를 내 며칠 동안 청소 일을 쉬었습니다. 이때 김 씨의 아들은 자기 생일에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. 김 씨는 아직까지도 회사의 여직원이 예비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김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아들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. 김 씨는 이날 청소일 할 때와는 다르게 말끔히 면도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멋지게 입고 나왔습니다. 당신이 뭘 그렇게 긴장해요? 그런 게 있어. 김 씨는 차마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. 김 씨와 아내가 약속 장소에 먼저 앉아 있었고 이내 아들과 여자친구가 손을 잡고 함께 들어왔습니다. 하지만 김 씨의 불행한 예감대로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김 씨가 일하는 회사의 여직원 강 씨가 맞았습니다. 여직원 강 씨는 입만 웃고 있는 채로 김 씨와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. 김 씨는 제발 자기가 잘못 본 것이기를 바라며 눈을 한번 비비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시력이 아직까지도 좋았습니다. 강소연이라고 합니다. 다시 한번 자기의 이름을 말하며 목소리를 들려주자 김 씨는 이제 100% 확신했습니다.
김 씨는 이때부터 입맛도 없어 음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. 김 씨의 아내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었지만 김 씨는 여직원 강 씨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이미 어떤 사람인지 판단은 끝났고 이때부터 김 씨는 어떻게 아들의 이 결혼을 막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. 아버지는 왜 오늘따라 말이 없으세요? 평소에 말이 많은 김 씨였기에 아들은 의아해 물었습니다. 내가 좀 몸이 안 좋나 보네. 이 말을 하며 김 씨는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. 예비 며느리는 면도하고 옷을 깔끔히 입은 김 씨, 그리고 회사 사장이었던 김 씨가 설마 자기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로 순수한 척 표정을 지으며 김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여직원 강 씨는 어찌나 착한 척, 순진한 척을 하는지 김 씨는 얼마 먹지도 않은 음식들을 토해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. 회사 사람들은 어때? 누구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? 다들 착하고 회사 직원들끼리 다들 가족같이 지내요. 김 씨 아내의 질문에 여직원 강 씨는 가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. 가족한테도 폭력을 행사하니?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예비 며느리로 나온 여직원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. 네? 강 씨는 잘못 들은 듯 김 씨에게 되물었습니다. 김 씨는 자연스럽게 강 씨의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. 그렇게 이날 김 씨는 자신의 정체를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. 그러고는 이후 아들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이 녹음하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. 김 씨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막아야 할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예비 며느리의 흉측한 모습을 본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. 사실 며칠 수상한 점이 있긴 했어요. 그래도 확실하게 증거를 잡지 못했고 그 이외에는 저한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는데.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안 이상 김 씨의 생각대로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들은 그냥 헤어질 수는 없다며 복수를 계획했습니다. 아들은 강 씨의 부모님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 씨의 만행을 알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상견례 당일까지 아들은 여자친구와 파혼하지 않고 상견례 자리에 나왔습니다. 김 씨의 어머니는 이날 몸이 안 좋아 참석하지 못했고 김 씨와 아들이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. 예비 며느리 강 씨 쪽도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는지 어머니랑 둘이서만 찾아왔습니다. 식당 예약은 고층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이는 예비 사돈과 여직원 강 씨가 예약한 식당이었습니다. 수가 딱 맞아서 다행이네요. 강 씨의 어머니는 돈 많은 집안과의 결혼을 잔뜩 기대하는 듯 오자마자 싱글벙글이었습니다. 김 씨의 아들은 주문한 음식을 한술 뜨고 나서 바로 녹음기와 사진을 꺼내 강 씨의 어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. 강 씨와 강 씨의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녹음본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. 강 씨는 순간 망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강 씨의 어머니는 이게 뭐냐고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. 아마 따님이 잘할 듯 싶네요. 김 씨의 아들 대신 김 씨가 답했습니다.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? 여직원 강 씨는 도통 어떻게 자신의 바람이 들켰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. 이번에도 김 씨의 아들 대신 김 씨가 답했습니다. 거기 일하던 청소부 기억해? 여직원 강 씨는 설마 그 청소부가 아버님이셨냐며 놀란 토끼 눈으로 되물었습니다. 김 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는 듯 아들에게 일어나자고 손짓했습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예비 사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. 솔직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. 막말로 예비 사위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. 김 씨와 아들은 그런 예비 사돈의 말에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. 뭐요?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딸 같은 줄 알아요?
김 씨는 점잖은 모습을 깨며 답했습니다. 당신이요?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차리셔야죠. 돈만 잘 벌면 다인가요? 예의도 상대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만 차리는 거죠. 그리고 그런 대화는 직장 동료들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화 아닌가요? 아니, 뭐 둘이서 어디 호텔이라도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.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사랑한다는 말이 직장 동료 이성한테 할 소린가요? 대화해보니 딸이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네요. 그러게 누가 그렇게 변장해서 감시하래요? 그렇게 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솔직히 안 그래요? 사도는 이제껏 정직하게만 살아오셨나요? 너도 기죽을 필요 없어. 예비 사도는 기죽어 있는 자신의 딸을 토닥였습니다. 자식을 잘도 가르치시네요. 이렇게 자식들끼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번 딱 한 번만 넘어가요. 딸은 제가 호되게 혼낼게요. 우리 아들이 똑같이 그랬어도 당신은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. 과거는 과거잖아요.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김 씨와 아들은 더는 더러워서 못 듣고 있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기들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예비 사도는 자기 딸의 핸드폰으로 김 씨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. 그 내용은 남자가 쪼잔하게 밥값을 다 계산하지 않았냐며 따지는 내용이었습니다. 김 씨의 아들은 바로 여자친구의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. 김 씨의 아들은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며 여직원 강 씨의 회사에까지 이 사실을 퍼뜨렸고 대학 동기들과 후배들에게까지 전부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. 이 사실을 들은 여직원 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강 씨를 손가락질했고 강 씨가 다니던 회사도 품위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씨를 해고했습니다. 강 씨와 바람피던 남자도 해고를 당했고 이후 강 씨는 그 남자에게도 차인 듯 싶었습니다. 강 씨는 김 씨의 아들에게 찾아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도리어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고는 김 씨의 아들과 만나던 중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김 씨의 아들을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. 김 씨는 반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결국 무고인 것이 밝혀지면서 강 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후 강 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김 씨의 아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. 이후 김 씨의 지인, 즉 여직원 강 씨가 다니던 회사의 사장은 이 소식을 들었는지 오히려 김 씨에게 미안하단 말을 꺼냈습니다. 김 씨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괜히 회사 분위기를 흐린 것을 사과했습니다. 김 씨의 지인은 그런 사람들은 진작에 잘라버렸어야 했다며 김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. 이후 김 씨는 평소처럼 다시 지인의 건물 청소 일을 했고 여직원 강 씨가 혼내던 그 남직원은 실력을 인정받아 어느덧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 남직원은 그날 자신을 위로해준 김 씨에게 아직도 고마워하며 거의 매일같이 김 씨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? 김 씨의 아들이 여직원 강 씨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였다면 오늘 이야기 속 여직원 강 씨를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? 김 씨와 마찬가지로 실수인 척 쓰레기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, 혹은 그 이상으로 갚아줄 것 같으신가요?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